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타인의 직인을 칼로 오려내어 풀로 붙였다. 이를 복사 떴다. 자, 이것은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케 할 정도의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칼로 오려냈다, 풀로 붙였다. 근데 이게 조잡한 게 아니래요. 상당히 신경 썼다는 거죠. 신경 썼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문서라고 오신케 할 정도의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이거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2번 갑니다.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대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본인 명의 차용 증서를 작성했을 때 여기 포괄적 위임 받은 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위조 변조를 못합니다. 3번. 인감을 그 명의자 아닌 자가 명의사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자, 본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대요. 그러면 부정행사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레일번. 최초 등록일은 사실대로 기재했다 했잖아요. 그럼 위작이 아니죠. 자,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 등기를 신청해서 자, 상업등기부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하였다 할 때 자, 위조된 것임을 공무원이 몰랐대요. 그 말은 담당 공무원이 선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불실기재가 되느냐? 된다는 거지. 선의자를 이용해서 상업등기부 원본에 기재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알았다면 그건 공범이 되는 거죠. 부실기재 공범이 아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공범입니다. 그건 다른 죄가 되는 다른 죄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8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타인의 주민증을 습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다는 거죠. 이것은 본래 용도에 따른 것이 아니죠. 이건 신분 확인 용도로 쓴 것이라고 본래 용도에 따라 신분 확인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맞는 얘기죠. 적극적 은폐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 행사했을 때 총론 시간에 배우죠. 자기법만 됩니다. 부자기법은 따로 되지를 않습니다. 자,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냈다는 거죠.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자, 그랬을 때는 이것은 불시의 사실을 기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에 그치 불실의 사실을 기재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앞줄에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범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 갖고서도 요런 사정만으로도 불실기재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별 논의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 등기를 했다면 불실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도 꼭 좀 알아두세요. 출제가 잘 됩니다. 자, 4번. 자, 보조하는 공무원 갑이 동사무소 방위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공무원들과 공모를 했다. 이 비공무원 누군가요? 예비군 아저씨죠. 예비군 아저씨가 동사무소에 있는 예비군이 아니고 방위병과 공모를 했다. 그래서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이 사람 누굽니까? 동사무소 동대장이지. 동대장. 예비군 대장, 중대장. 자, 그 사람에게 제출하였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갑이 누구지? 보조 공무원입니다. 자, 갑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될 수 있지만 신분 없는 자는 그 간접 정범의 공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군 말고 예비군은 고의가 없으니까요. 이 보좌 공무원 방위병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 그리고 예비군에게는 그 간접 정범의 공범이 되는 거죠. 요 자세한 법리는 총론 시간에 간접 정범할 때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자, 9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자,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승낙 또는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주식 명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 주식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서 작성에 관해서는요. 문서 작성에 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승낙 위임을 받아야 돼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을 잘 보시게 되면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지 그 포괄적 권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사 일체의 일 아닌가? 뭐 문서 작성만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대표이사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뭐 경영도 해야지, 뭐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속에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이 회사 명의 문서 작성일 경우에는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 구체적 위임 승낙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걸 받지 아니하면 작용모형이 되거나 위조가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고 여기도 틀렸지? 그 같은 판례가 저 맨 밑에 나와 있어요. 4번을 보시게 되면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 행위로서 이것은 작용모형이 되거나 위조가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요 기억과 리을이 같은 내용의 판례입니다. 해설도 같아요. 해설도 같은데 왜 이렇게 달라졌냐면 23년도 경찰 1차 문제인데 요 리을번이 제가 다른 거로 교체를 했어요. 이 지문이 앞에 거랑 중복되는 지문이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요것이 이제 앞에 다른 똑같은 지문이 있어서 요걸 삭제하고 요 지문에 대체했던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니은 갑니다. 자, 위조 사문서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되죠. 왜? 위헌범이니까.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가 됩니다. 자, 위조 문서를 우송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이 도달했을 때 기수가 되고 실제로 볼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동그라미. 왜? 위헌범이라서. 추상적 위헌범이라서 그래요. 자, 디귿번. 이미지 파일 나왔네요. 문서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문서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를 전송해서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은 행사죄가 될 수 있어요. 그치?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가 문서잖아, 문서. 문서를 일단 위조 떴습니다. 문서를 위조해서 만든 파일이야. 그 파일을 전송하는 것은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가운데에 이 말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 부분을 빼더라도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서 가입 신청서라는 문서를 위조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는 것은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번)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이것도 경찰 문제죠. 원래는 4번까지였었는데 5번을 올해 이제 출시가 된 변신 문제를 끼워 넣다 보니 하나 지문이 더 늘어났어요. 요것도 뭐냐면 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빈 공간도 있고 하다 보니 제가 밑에다 하나 더 추가를 했을 뿐입니다. 답은 2번하고 5번입니다. 자, 불실 기재는 당사자 허위 신고에 의하여야 합니다. 법원 촉탁은 당사자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죄가 될 수 없어요. 맞는 지문이고 타인 자격을 모용해서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착용 모형이 되는 거죠. 그쵸? 설령 가로 열고 닫고 이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작용 모형이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3번
기망이란 의사에 반해서 작성케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위조죄가 됩니다. 4번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케 했을 때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래요. 그랬다면 본죄가 되지 않죠. 즉 권한 없는 자가 본래 용도가 아닌 경우 그게 뭐였습니까? 앞에서 습득한 주민증을 가지고 핸드폰 가게에 가서 핸드폰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을 때 고팔례입니다. 자, 5번입니다. 경찰 갑은 검사로부터 이렇게 할 것을 요청받고 재수사 결과서의 재수사 결과란에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적은 것처럼 기재를 했다는 거죠. 뭐가 됩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죠. 왜 청취하지 않았는데 청취했다고 적냐? 당연한 거 아니야? 재량권 갖고 있겠지. 경찰 뭐 재량권 없어요? 재량권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안 돼. 이게 뭐 말이야 뭐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하면 당연히 허위 공문 작성죄가 됩니다. 재량 갖고 있는 건 당연하지만. 자, 11번입니다. 아니 경찰이 이런 걸 몰라? 뭐 대법원까지 올 필요가 있나? 자,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1번. 그래 이거네. 이거. 똑같은 문제죠. 검사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재수사 결과란에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청취한 것처럼 적은 것은 허위 공문 작성죄가 된다. 당연하지. 재량권을 갖고 있든 아니든. 자, 그리고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렇죠?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자체를 보여주면 죄가 되지만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은 행사죄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런 내용이고 왜 문서가 아니니까 이미지 파일 자체가 문서가 아니니까 부정행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3번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는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객체인 문서가 될 수가 있죠. 4번을 진정한 사문서 원본인 것처럼 다른 조정을 가함이 없이 원본 그대로 칼라 복사기에 복사한 후에 이걸 행사했다면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12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1번 가죠. 자, 일반인으로 하여금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다면 위조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자가 허무인 사망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인지가 중요한 거래에 있어서 원본을 그치? 복사를 뜬 다음에 원본인 것처럼 행사했죠. 아까 그 경위증표 사건입니다. 사문서 위조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구역에 아니죠. 구역이 아니고 구역에 비치했으면 당연히 죄가 되겠지만 이건 뭐냐면 그 표지 장애인 마크 있지 마크. 아까 우리 앞에서 검찰 마크 있었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마크입니다. 장애인 마크입니다. 장애인 마크를 비치하기만 했어요. 비치하기만 했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어. 들어갔으면 이제 무죄가 됐지. 들어갔으면 부정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닌 일반인 그쪽에 차량을 주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행사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됐고 모르지 이것도 앞에 검찰청 마크가 죄가 안 되듯이 이 마크도 만약에 이 마크도 어디서 뭐 사가지고 와서 혹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들어갔을 때는 그럼 뭐 판례가 나와봐야 알죠. 어쨌든 간에
다행히 운이 좋아서 여기 아닌 곳에 주차를 해놨는데 죄가 되지 않는다 봤습니다. 4번 갑니다. 자, 공무원이 아닌 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해서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았을 때 위조죄가 될 수가 있을까? 키워드는 이겁니다. 담당 공무원이죠. 담당 공무원은 사용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작성 권한이 있는 자는 무슨 것을 못하냐면 위조도 못하고 변조도 못하고 작용모형 이 세 가지를 못해요.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여기 위조죄의 간접이 된다. 위조죄 자체가 안 돼요.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13번.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1번 보니 허무인이라 할지라도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고 있다면 위조죄가 된다. 맞죠? 문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보여줄 때 이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서죄가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지를 않는다. 앞에서 풀었잖아. 맞습니다. 이것도 풀었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진정 성립된 것인데 일시를 바꾼 부분은 이 일시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위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위조된 문서를 스캔 떠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전송하는 것은 행사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4번 옳은 것은 했는데 3번입니다. 1번 변조할 당시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없었대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의사에 합치하대요. 그럼 죄가 안 됩니까? 죄가 되죠. 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 어떤 내 저떤 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항상 행위 당시 승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죄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2명 이상의 명인이 있을 때 그중 1인이 나머지 명의자 합의 없이 문서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변조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변조가 됩니다. 지배인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할 때 사문서 위조죄가 되지를 않는다. 그쵸? 왜 그럴까요? 이 지배인이기 때문에 그래. 지배인이 뭐 어떤 사람인데? 지배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위조 X, 변조 X, 작용모용 X. 그래서 위조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4번을 보면 이것도 앞에서 풀었죠.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 의무 변동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을 하는 문서. 앞에서 요 간접적이라는 말 나왔죠. 그게 앞에서 뭐였지? 누구누구를 지지한다는 거지. 대통령 후보 뭐 할 때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하겠다. 뭐 그런 거 있었죠. 나는 기호 1번 누구를 지지하겠다. 나는 기호 2번 누구를 지지하겠다 해서 어떤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막판 대선 직전에 막 해가지고 막 여러모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 문서, 그거는 사문서 위조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문서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객체가 되지를 않는다. 이것도 된다고요? 이것도 되는데 지지 의사 표시는 그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객체가 됩니다. 틀렸습니다.